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국가 부채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 경제의 이자율을 끌어올려 민간 부문은 물론 정부의 차입 비용까지 증가시키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비디오 강의를 보기 전에 여기 보이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세요. 채권 시장과 금리 결정임은 이란 제하의 영상뿐만 아니라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밀어내기 효과에 대한 영상도 보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 부채의 증가와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의 확대가 실제로는 민간 부문의 금리 인상이나 차입 비용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시행에 따라 밀어내기 효과가 실제로 발생할지 여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글 퍼블릭 데이터 익스플로러에서 얻은 몇 가지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재정 흑자와 재정 적자 수준에 관한 OECD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상단에 있는 차트입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장기 금리 관련 데이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구글의 공공 데이터 익스플로러를 통해 미국의 가계 저축 수준을 보여주는 차트도 검토합니다. 먼저 정부 재정 적자, 국가 부채, 채권 시장에서의 차입 비용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전 강의에서 배운 개념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부가 대규모 적자 재정을 운영할 때 정부는 신규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 결과 국채 공급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차입 비용이 상승합니다. 이에 더해 국가 부채 수준이 높으면 국채 수요는 더욱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국채 가격을 더욱 끌어내리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추가적인 국채 발행과 채권 시장을 통한 차입이 불가피하며 게다가 국가 부채가 확대되면 투자자들 사이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정부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변동 요인이 없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는 100달러짜리 국채 가격이 95달러일 때 5.3%였던 차입 비용이 국채 가격이 90달러로 떨어지면서 11.1%로 상승합니다. 이런 금리 효과가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살펴보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의 재정 흑자 또는 적자 규모와 장기 금리 사이의 실체적 상관관계를 검토해 봅시다. 상위 도표에서는 2000년과 2011년 사이 미국의 예산 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회계연도만 유일하게 미국이 균형 예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 매년 미국은 정부 지출액이 세수를 상회하는 재정 적자 상태였습니다. 금융위기로 알려진 2008년 대침체 이후 미국의 재정 적자는 확대되었습니다. 당시는 오바마 재임 기간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 부채가 증가했고 재정 적자는 약 1조 5천억 달러까지 증대되었습니다. 당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오바마 부양책이라고 합니다. 8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오바마 정부는 신규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분석한 바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국가 부채의 대규모 증가는 1조 5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 적자에 따른 결과로 이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10%에 달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또한 부채가 대폭 증가하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미국의 차입 비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래 도표를 보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에 미국은 2천억 달러의 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5%대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2001년 이후를 미국 정부의 국채 금리와 경제 전반의 장기 금리는 일정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적자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말입니다. 2009년 미국 재정 적자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기에 미국의 금리는 약 3%대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채권 시장 분석에서 당위론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가 부채가 확대되고 재정 적자가 증가했는데도 왜 금리는 상승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
2008년 오바마 행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했는데도 왜 밀어내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건가요? 지속적인 적자 재정으로 인한 2008년까지의 적자와 국가 부채의 증가에 따른 밀어내기 효과는 어디 갔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소 복잡하지만 다음 차트에 몇 가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미국 가계의 저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국산 재화나 수입품 소비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거나 세금으로 나가지 않은 소득으로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 이 차트는 은행에 예치된 모든 저축에 더해 미국 가계의 모든 투자를 나타냅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저축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기간의 저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평균 저축률은 소득의 2.5% 정도였습니다. 즉, 100달러를 벌 때마다 국채를 포함해 투자에 맡긴 돈은 2달러 50센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저축률이 2배로 급증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로 미국 경제의 금리는 계속 하락했을까요? 보시다시피 2007년에 미국의 저축률은 2.5%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5.5%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가계의 추가 저축액과 투자가 수천억 달러 상당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놀랄 것도 없이 이는 국채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다는 말입니다. 미국 국채는 가계가 돈을 맡기기에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경기 후퇴기에 가계는 안전한 자산에 대해 돈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아울러 경기 후퇴기에 국채 말고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인기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상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가계는 자기 돈을 안전한 자산에 넣어두길 원합니다. 그러한 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입니다. 그 대목이 재정 적자가 커지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기간에도 왜 정부의 차입 비용은 감소할 수 있었으며 금리는 실제로 하락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 언급된 수천억 달러 상당의 가계 저축 주가분 대부분은 은행에 맡겨지거나 미국 국채에 투자되어 미국 국채 수요를 끌어올렸고 따라서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차입 비용은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밀어내기 효과를 다룬 영상에서 언급된 대부자금 시장에 대해 말해보자면 저축 증가로 민간 은행 부문의 대부 자금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계와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문 차용인에 대한 이자율도 끌어내린 겁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설명한 근거에 따라 민간 부문의 차입 비용 상승이나 정부의 차입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도 정부가 재정 적자와 부채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 고용 기간이나 경제 성장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경기 침체기에 가계 저축률은 상승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저조한 기업과 주식과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인기가 감소하면 정부 부채 투자에 대한 인기가 더 올라갑니다.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및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같이 경제가 안정적인 국가들은 재정 적자와 국채 규모가 증가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알려진 대침체 기간 동안 그들 국가의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기에 시행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국채 공급을 증가시키고 국채 수요는 감소하면서 금리가 치솟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구축하고 정부 재정 부양책의 효과는 위축된다는 밀어내기 이론과 배치됩니다.